자, 일단 한번 봅시다. 지금 질문 들어온 거는 165쪽에 1번이네. 일단 요거 보니까 남학생 4명, 여학생 3명, 남녀지만 일단은 전부 다 토탈은 7명. 그러니까 7명 가운데 2명을 뽑을 때라고 돼 있죠. 그러면 분모값은 이 모든 경우 7명 중에 2명을 뽑는다. 근데 그냥 대표라서 순서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7명 중에 2명을 뽑으니까 7 곱하기 6을 하고 순서가 없는 거라서 그 2명 순서 바꾸는 거 나눠라. 그래서 21. 그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한 사건은 적어도 1명. 자, 그래서 적어도 1명이니까 우리는 여사건을 떠올리자. 그죠? 적어도니까. 그러면 1명이 남학생이니까 남학생이 1명도 없는 것. 여학생으로만 대표가 다 뽑히는 것. 여학생이 3명이었지. 그래서 3명 가운데 2명을 뽑는 것. 3 곱하기 2에 나누기에서 3가지. 그리고 여기 요거 3가지 뽑을 때는 여학생이 3명이 있으니까 항상 그렇지만 3명 중에 2명을 뽑는다는 얘기는 1명이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명이 빠지는 경우는 얘도 3가지 동. 그래서 3가지라고 생각 빨리 가도 됩니다.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잘 써먹어 보세요. 반대로 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안녕. 자, 그래서 요거 분모 21분의 여학생으로 뽑는 거 3에서 7분의 1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이 친구는 여사건이잖아.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될 건 1에다가 요 7분의 1을 빼주면 7분의 1. 오케이? 나중에 이제 여사건 자꾸 헷갈리지 문장이. 자, 그 다음에 또 그럼 이 책은 없나? 너는 그랬어. 2번 문제? 네. 오케이. 자, 165쪽에 2번입니다. 한변 길이가 1이고 ABCD 정시는 A를 출발 관계를 2번 던져서 나온 눈에 띄는 만큼 변을 따라 문제에서 P가 꼭지점 B에 있을 확률이. 자, 여기서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주사위 이름 1개든 2개든 뭐 서로 다른 거 2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든 지금처럼 하나 가지고 2번 던지는 거든 어차피 다 36가지 6 곱하기 6에서 36가지 얘는 고정.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조건은 뭐야? 눈의 합이다. 합. 맞죠? 그래서 눈의 합은 2에서부터 최대 얼마까지? 12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개 합쳤으니까. 맞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수의 범위에서 목적은 뭔가 하면 P가 꼭지점 B에 있을 확률이야. 그러면 저기에 꼭지점 B에 있을 확률 구하기 위해서는 B에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카운트를 해봐야 되는 거야. 따져보는데 여기 A에서 출발을 하니까 얘는 한 칸 간 거잖아. 근데 합쳐서 1은 나올 수가 없지? 그럼 합쳐서 1인 경우 배제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는 거야. 이게 한 바퀴 도는 게 점이 4개니까 맞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5번째. 그래서 합쳐진 게 5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또 4개 돌아서 9가 되는 경우. 자, 이거 왜 그 다음 숫자가 될 수 있나? 원래는 14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잖아. 그러면 케이스는 요거 2가지로서 끝난다는 거야. 맞지? 그래서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와 9가 되는 경우로 나눠가 풀고 합쳐주면 끝이라는 거야. 어떤 이해됐나?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요거 되는 거 뭐 1, 4, 2, 3, 3, 2, 4, 1 해서 요거 4가지. 여기 요거 36분의 4. 그리고 9가 되는 거 36. 36 나오면 당연히 63. 그리고 4, 5, 5, 4.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얘도 4가지. 36분의 4. 요거 2개를 합쳐주면 되겠다. 최종 답은 9분이고요. 됐죠? 그래서 요 그림 여기 움직여지게 되는 경우는 실제로 자기가 움직이면서 숫자 카운트하면서 규칙 찾으면 되는 거야.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또 혹시 여기 뭐 그 신경 쓰지 말고 질문 막 할 때
오늘 라인만 또 연습이 있고. 아는 거 같나 요거는?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여기 저거 뭐 2015년 혹시 과제 있는 사람 중에 요거 빨간 책에 질문 있으면 또 다 하겠고요. 있나? 없어? 2015 없어? 그럼 여기 2022 질문 없나? 과제를 못해서 없어? 있으면서 그러면 한번 같이 좀 쳐볼까?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시킨 거 아니지? 자, 그러면 여기 뭐 조금 요 2015년 한 해 문제 좀 몇 개 풀고 22년 도그 문제 몇 개 같이 한번 풀어보고 나머지는 또 개인 또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일단 여기 저 책들이 좀 틀리니까 문제 좀 기재를 좀 해줘 볼게. 일단 저 2015년 있는 사람들은 114쪽에 55번 한번 봅시다. 좀 연습해 볼게요. 자, 당첨 제비 3개 포함하여 7개. 모두 7개인데 이 중에는 당첨되는 게 3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결국 4개 하고 3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겠네요. 그죠? 현수가 제비를 한 개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어요. 현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뽑고 난 다음에 다시 넣기 때문에 이걸 딱 보자마자 다시 넣으니까 이거는 복원 추출이다 라고 바로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수아가 제비를 한 개 뽑아. 현수 다음에 수아가 뽑아. 그죠? 그리고 현수와 수아 중에서 한 사람만 당첨 제비를 뽑는다. 그 둘이가 뽑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둘 다 동시에 되는 걸 했는데 이번에는 둘 중 한 명만. 둘 중 한 명만 당첨이 되는 경우다. 이런 식으로 문제 요구를 했어. 이렇게 될 확률을 뽑으라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현수하고 수한테 둘 중에 한 명이니까 자,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현수가 당첨이 되는 경우든지 아니면 수아가 당첨이 되는 경우든지 이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않아? 맞지? 얘만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처음에다 자, 현수만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자, 뽑는 순서는 현수가 일단 먼저 뽑기 때문에 7개 중에 3개니까 현수는 7분의 3의 확률로 현수가 당첨되는 걸 뽑을 거야. 근데 여기에 복원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수아가 뽑을 때는 역시나 7개 가운데서 얘가 뽑을 건데 이번에 수아는 어떻게 되냐면 당첨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당첨되는 거 3개 말고 4개의 확률로 가져가. 7분의 4 이렇게 계산돼야 돼. 맞지? 그럼 또 두 번째 이제 수아만 당첨되는 건 이번에 반대로 7분의 4 곱하기 7분의 3의 확률로 될 거다. 맞죠? 그럼 요거 둘 다 뭐 49분의 12, 49분의 12라서 49분의 24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문제 요구 조건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케이스 갈라서 딱 실제적으로 한번 돌려보자고. 그리고 그 다음에 114쪽 58번 문제. 이번에 보니까 금은돌 6개, 금바둑돌 4개. 그래서 일단 모두 10개야. 10개. 바둑돌을 2개를 차례대로 꺼낸다. 2개를 꺼낸다. 2개를 차례대로 꺼내는데 서로 다른 색의 바둑돌 2개를 뽑고 다른 색의 바둑돌을 꺼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 끝에 보면 조건이 꺼낸 바둑돌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옵션이 붙었어. 그래서 이 친구는 뽑는데 어떻게 돼? 이번에는
비복원이다. 그죠? 다시 넣지 않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서로 다른 걸 뽑는 거야. 자, 이거는 한번 얘기해 보자. 검은 거하고 흰 거 있는데 서로 다른 거 두 개 뽑히는 건 어떤 경우겠지? 흰 거, 검은 거 두 개밖에 없어. 그럼 서로 다른 거 돼야 돼. 어떻게 돼? 어떤데 한번 얘기해.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냐?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검은 거 하나, 흰 거 하나 하는데 여기서 지금 그냥 한 개씩만 뽑아지는데 지금 어떻게 돼? 뽑는 순, 그렇지. 다시 안 넣는 건 비복원 되는데 뽑을 때 어때? 그냥 아까도 그렇지만 현수 먼저 뽑아서 당첨되고 여기는 수화가 먼저 당첨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수화가 뽑는 걸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당연히 생각할 때는 검은 거 하나, 흰 거 한 개 하나 생각을 해. 맞지? 그럼 여기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뽑히는 게 검은색을 먼저 뽑혀서 그 다음 흰 거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흰 거 먼저 뽑히고 나온 다음에 검은 거 나올 수도 있는 거다. 맞지? 그래서 특히 이게 비복원이기 때문에 뽑는 순서에 따라 확률 숫자가 달라지겠지. 그지? 맞지? 그죠? 왜냐면 처음에 먼저 뭐가 뽑히고 난 다음에 뒤에 남는 개수에서 뭘 뽑히니까 숫자가 조금씩 바뀔 거야. 그지? 뭐 계산의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정말 숫자의 모양이 달라진단 말이야. 자, 여기서 첫 번째 순서가 처음에 검은 거 먼저 뽑히고 난 다음에 흰 거 뽑혀서 각자 두 가지 색깔 다 되는 경우랑 처음에 흰 거 먼저 뽑히고 난 다음에 검은 거 뽑히는 경우 이렇게 쪼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알겠나? 근데 뽑고는 똑같아지면 돼. 일단 볼게. 그럼 처음에 검은 거 되는 거는 일단 10분의 6이고 그 다음은 한 개가 빠졌기 때문에 흰 거 뽑히는 거는 전체 9개 가운데서 4개를 차지하는 거야. 됐지? 그럼 요번에는 자, 흰 거를 먼저 뽑고 난 다음에 되는 거는 10분의 4에다가 요번에는 9개 중에 6개가 검은 거 되는 거야. 숫자 위치가 바뀌어. 자, 그런데 한번 숫자 잘 봐라. 어차피 곱하기 하면 있잖아. 분모는 10하고 똑같지? 얘만 6개, 이게 4개. 그렇게 계산하면 결과는 똑같아. 근데 숫자 위치가 다르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기 때문에 케이스 한다 좀 알아놓으시고. 그래서 저거 두 개 다 계산해 주게 되면 각자가 15분의 4씩 나오고 약분 해주고 하면은 그래서 15분의 4 두 번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15분의 8로 나누는 거죠. 됐죠? 5번, 15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승패에 관련된 문제가 있네. 진짜 이걸 차라리 여기 좀 페이지 카피해서 줄까? 잠깐만 그게 요즘 실컷 이런 쪽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그 2015에 요 까다로운 유형의 승패에 관한 확률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거 한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보자. 요거 뭐 60번, 61번 한번 해볼까요? 일단 60번 문제 보니까 농구 결승전에서 A, B 두 팀이 시합을 하는데 전체 5번의 경기 중에서 3번을 먼저 이기는 팀 우승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2번 경기를 치렀는데 B팀이 현재 2승을 했어. 그러니까 B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거야. 우리가 상식을 생각했을 때 벌써 2번 이겼으니까 많이 높기는 높을 것 같아, 그지? 그래서 A팀이 뭐 역전을 해서 이길 수도 있지만 뭐 아무래도 B가 높다. 근데 그 정확한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자는 거거든. 그러면 자, 그리고 밑에 조건이 비기는 경우는 없고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은 두 팀이 서로 같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이기고 지고 확률은 다 2분의 1씩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2분의 1의 확률로 승과 패 확률이 정해졌다. 그리고 현재 B팀이 2승을 먼저 했다는 거야. 그럼 전체 이제 5게임을 해야 되는데 3번 먼저 이기는 게 되는 거니까. 자, 횟수로 한번 생각해보자. 1회, 2회. 요 1회, 2회 하는 것은 시합에 있는 횟수야. 3, 4, 5. 요 횟수에 대해서 A팀, B팀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케이스 조금 더 갈라야겠는데. 어찌됐건 얘 둘은 지고 얘는 이렇게 이긴 거지. 그럼 나머지 3개 중에 B팀은 1승만 하면은 되게 되는 거고 A는 무조건 3번 다 이겨야지만 A가 이기는 거야. 맞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 2가지로 다 갈 수 있네. 혹시나 이 여사건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A가 이길 수 있는 거 제끼면 B가 이기는 거니까 A가 승리하려면 여기서 무조건 이겨야만 되는 거네. 요거 3개 다 이겨야만 되네. 맞지? 그러면 3번째에 A가 이기고 4번째에 A가 이기고 5번째도 A가 이길 확률 구해보면 각자 게임마다 2분의 1의 확률로 A가 이기는 거야. 근데 연달아 3번이지. 그럼 A가 이길 확률은 얼마? 8분의 1 아니야? 맞지? 그래서 요거 요렇게 빼줘도 이렇게 확률 계산해 볼 수 있겠네, 그지? 자, 이렇게 여사건 이용해서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책에도 이제 풀려져 있는 방법인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B라는 팀은 이미 2승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이기면 돼서 갈리는 거야. 이게 3회차의 3번째 게임에서 얘가 이겨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뒤에 4회, 5회는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요걸로 끝. 맞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이제 경우에 이 중에 첫 번째가 3회째 바로 끝이 나는 거야. 시합을 3번째 게임에서 끝나는 거는 요 3회째 B가 이기면 되니까 요 확률 2분의 1. 맞지,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얘가 하나 더 한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공간을 좀 따로 만들어야겠다. 페이스를 갈라서 3, 4, 5 하고 요걸로 게임 끝나고 그럼 또 4회째에 얘가 이기면 얘는 지고 여기 되고 그 다음 마지막 5회째까지가 승부가 나는 건 앞에 두 번 다 A가 이기고 마지막에 B가 이기는 경우 맞나? 그럼 이것마다 따로따로 또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있는 거자 4회째에 시합이 끝나는 경우는 앞에 얘가 지고 두 번째 게임 이기는 거야. 근데 둘 다 2분의 1에서 티가 안 나게 저는 이기졌는지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지 요거 5회째까지 간 거는 지고 이기고 근데 확률이 다 똑같이 생겨 먹었으니 이거 그래서 요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요거 3개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 자 이건 또 어때? 요거 3개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더해주지. 이게 회차가 갈리면 3회째거나 4번째거나 5번째거나 맞지? 케이스별로 갈린 거야. 그래서 요거 3개 다 합쳐줘도 8분의 7이 나와요. 그지? 근데 요거는 그러네. 이렇게 푸는 게 뭐 일반적인데 보니까 요거 여사건 하니까 금방 끝나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 좀 칠판 좀 다 차서 치우는 동안 여러분들 그 61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연습해 보세요. 지금
자, 61번 한번 해봤나? 표로 케이스가 나 혹시 푼 사람은 풀게 뭐지 네 없이 얼마나 숫자 보니까 그저 이 푼자가 맞네. 너는 풀었네. 그럼 넌 단거 풀 되겠다. 일단 이게 푼 사람은 125분에 44가 나왔으면 정답입니다. 125. 125번. 분모. 번호가 61번. 그 61번인데 그 정답 125분에 44. 125번에 44로 들었구나. 그 정답이 풀어서 125분에 44가 나왔으면 정답이야. 자, 일단 여기 보면 친구가 두 명이다. 지효, 그 다음에 재석, 이렇게 두 명의 친구가 시합을 하는데 세 번 경기를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을 이기면 이기는 거야. 자, 먼저 이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의 경기에서 지효가 이길 확률은 5분의 2. 그러면 재석이가 이길 확률이 그러면 5분의 3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둘이 승부하는데 한 명이 5분의 1. 그럼 요 2분의 1이 아니고 일단 재석이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네. 맞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일단은 지효가 약간 확률이 떨어지는 지효가 이길 확률을 구해보라면 첫 번째로 케이스 아까 하듯이 표로 그림 그려봐도 되나? 한번 표로 한번 볼까? 지효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 가져옵니다. 지효가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승리를 해서 지효가 승리하는 경우가 있고, 맞지? 이런 케이스 하나. 그 다음은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지효가 두 번인데 마지막에 마지막을 지효가 이기는 거니까 이기고 2회차에 지고 세 번째에 지효가 또 이겨서 승리하거나, 맞지?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다? 처음에 지고 연달아 두 번을 이기는 이렇게 되는 거가 있겠죠. 세 번 승부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게임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표를 굳이 박스 맞추자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지호 이기는 거 위주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케이스 다른 걸로 세 가지 케이스 다른 거. 맞죠? 그러면 저거마다 이제 확률 구해보면 첫 번째 경우에는 5분의 2 곱하기 5분의 요걸로 시합이 끝나잖아. 맞지? 그럼 요걸로 25분의 4 계산해 버리고, 두 번째 경우 해보면 5분의 2에 그다음 여기 지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진다는 게 지호가 지는 거랑 재석이 이기는 거랑 같은 확률이지. 맞죠? 서로 1대1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5분의 3을 하고 또다시 5분의 1을 곱하게 됐죠? 125분의 요거 계산해주면 12. 세 번째 마찬가지로 5분의 3에 5분의 2에 5분의 2 이렇게 되면 또 125분의 12. 그래서 요거 다 합쳐주면 125분의 44.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표현할지 이런 것들만 자꾸 좀 해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또 옆에 톡톡 튀는 문제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지금 시도 한번 해보세요. 문제 읽어보고 한번 해봅시다.
일단 62번, 63번 둘 다 이제 저 뭐 문제부터 다 양쪽 다 읽어보세요. 먼저 읽어보고 그다음 생각해보고 내가 도와줄게. 자, 혹시 좀 문장 읽어봤나? 저 해결 중이가 한번 생각해보고 있나? 근데 문제 읽으니까 좀 가봐지 않나 읽어보면 속이 좀 답답해. 자, 일단 저 62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저 A, B, C, D 테이블이 책상이 놓여져 있는데 저기 1, 2, 3, 4 숫자를 그냥 배열할 거야. 배열하는데 요구 조건이 A가 B보다는 크고 C가 D보다는 숫자가 크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얘를 일단 이렇게 해보자. 전체 숫자 4개를 4개 책상에 나누어서 배치를 하는 거니까 분모값은 4개 줄석이라서 4, 3, 2, 1로 해서 분모값에 해당된 전체 경우는 24가지로 딱 이렇게 값은 쉽게 나왔어. 그러니까 아까 요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데 이거를 여기서는 다르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이걸 이용을 했어. 직접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큰 경우를 숫자를 잡아 본 거야. 이걸 수용도를 통해서. 그래서 A, B, C D 해놓고 진짜 숫자 배열을 다 해보는 거야. 가장 이제 원초적인 방향으로 한번 해본 거야. 자, 그래서 자 A라고 하는 거는 일단 B보다는 숫자가 커야 되니까 1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맞죠? 1 와가지고는 어떻게든 큰 값이라는 게 될 수 없으니 A가 될 수가 있는 건 이제 제일 안정적인 거는 뭐 4부터 하면 제일 좋겠다. 아니면 반대로 2, 3, 4 해도 상관없고요. A가 만약에 4가 돼버리게 되면 B라고 하는 값은 4보다 작은 값은 다 될 수 있으니까 3, 2, 1 요거 세 가지가 다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4와 3이 선택돼 버리면 남는 거는 어떻게 돼? 1하고 2인데 C가 D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2, 1로 숫자는 고정이 돼버려요. 맞죠? 그 다음에 4와 2가 오면 얘가 3이 되고 1이 돼야 되고 4, 1이 되면은 3이 되고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1, 2, 3, 4 배열해 버리는 거거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자 3이라는 값이 와버리면 B는 선택할 수 있는 게 2랑 1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해 보면 2, 3 빠졌으니까 숫자 4, 1 그리고 또 1, 3이니까 2, 4니까 4하고 2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게 되면 얘가 B는 1이 올 수밖에 없다. 맞나요? 그럼 1이니까 얘는 4, 3 막상 케이스 나눠보니까 몇 가지 안 되네. 그지?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요것도 요령인데 전체 개수가 몇 개 안 될 땐 일일이 전부 다 카운트 다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차피 몇 개 안 되니까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니까 24분의 6을 해서 4분이라는 확률을 가져간다. 그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잘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해보는 방법. 그 다음 63번 문제 같은 경우 이거를 이제 그냥 문제 읽으면 좀 이것도 속이 답답한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서 직접 숫자를 가져가면 하다 보면 뭔가 규칙이 보일 수 있어요. 일단 내용을 보면 지금 저기 A라는 위치에서 지금 칸이 6개, 위로 6개, 그죠? 6개짜리 돼. 이거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두 번을 던지는데 첫 번째 던진 걸로는 뭐 3이 나왔다면 오른쪽으로 3칸 움직이고 그 다음 숫자가 2가 나왔다면 여기서부터 위로 움직여서 점을 찍어서 이렇게 3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형성될 거고 이 삼각형의 면적을 가지고 지금 질문한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면적이 얼마 이상의 확률을 물었냐면 4 이상이 될 확률을 물은 거예요. 알겠나? 면적이 4 이상 되는 거. 자, 그래서 얘를 출발을 어떻게 해볼 건가 하면 일단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두 번의 수를 일단 문자로 처리해 볼게. A라고 하고 두 번째 던져서 나온 걸 B라고 하자는 거야. 그럼 결국 이 삼각형의 그림에서 여기 요 부분의 길이가 A가 될 거고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요 밑변이 A가 돼. 어차피 여기는 직각이라서 이 숫자를 곱해주면 바로 두 번째 숫자 높이 B라고 하고 우리는 넓이 구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넓이 구하면 2분의 1의 AB가 된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4 이상이잖아. 이 넓이가 4 이상이다. 즉, 두 수의 곱이 8 이상일 확률인 걸로 바뀌어버린 거야. 요거 만족할 확률로 문제가 바뀐다. 맞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주사위 2개 던졌으니까 분모값은 6 곱하기 6에서 36인 건 됐고 그 다음 작업은 8 이상이 되는 걸 해봐야 되겠는데 자, 주사위는 던지면 숫자 어디서부터 1부터 해서 36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8 이상이라고 그러면 8에서부터 36이 있고 반대도 생각해 보는 거야. 1에서 어디까지? 7까지. 8보다 작은 거. 어느 게 더 유리하고 계산해 보면 1에서 7까지가 더 숫자도 작고 개수가 적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여사건으로 해결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곱하기에서 8보다 작은 케이스들을 여러분이 일일이 숫자 나열함 다 해보는 거예요. 그죠? 뭐 1이 되는 거, 1,1, 2가 되는 거, 1,2에 2,1 이런 식으로. 그죠? 곱해서 3 되는 거, 1,3, 3,1 이렇게 다 해보는 거예요. 이거. 쭉 다 해서 뭐 곱해서 뭐 7 되는 수 7 나올 일 없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제 이제 6 되는 거에서 6,1, 뭐 1,2 이렇게 해서 쭉 다 나에다가 적어 보라 이거. 이렇게 해보게 되면 이게 모두 14가지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36가지 중에 14가지가 8보다 작으니까 8 이상인 건 36개 중에 14개를 빼버리면 22개가 되겠네. 그래서 36분의 22. 그죠? 36분의 22가 되고 약분하면 18분의 11이라는 걸로 확률이 나온다. 됐죠? 그래서 혹시나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이용해서 접근해보자.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좀 쉬다가 뒤에 22년도 아까 그 책 보고 문제 좀 같이 좀 연습하고 그렇게 해봅시다. 자, 22년도 교재 153쪽 지금 문제 읽고 외울 텐데 이런 순간 머리 좀 아프지 않나? 왜 이거 안 나왔어?
한번 더 쌤하고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153쪽에 1-1번 그죠? 22년도 교재. 자 봅시다. 이것도 오래간만에 뭐 유한소수 뭐 이런 거 나왔네. 일단 그러면 유한소수가 뭔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딱 질문할까 봐 눈을 싹 돌아간다 그지? 눈 마주치면 질문하니까. 보자, 네 한번 얘기해보자. 유한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수 보고 뭘 보고 판단하더라. 분모 2랑 5의 2와 5의 배수 뭐 틀린 말 아닌데 일단 분모를 소인수분해서 2나 5라는 소인수만 가지고 있어야 돼. 그거 외에 다른 불순물이 있으면 얘는 유한소수가 아니다 맞지? 근데 전제가 소인수분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첫째로 이거부터 체킹을 해줘야 된다 그지? 일단 우선 기하분수인 상태에서 분모를 소인수분해했을 때 그 소인수가 2나 5만 있어야 한다. 요게 포인트야. 그지? 이거 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 걔는 그 이제 나는 표현을 그냥 뭐 불순물이라고 그래. 불순물. 걔가 끼어 있으면 얘는 유한소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어찌됐건 여기 1-1번 문제 한번 보니까 자,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적혀져 있다. 50장이 있는데 이거를 그 90으로 나누기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했더니 그 수가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인데 그 수가 뭔지는 몰라도 일단 1에서 50까지 중에 어떤 수가 될 거라 해서 90분의 A라고 할 거야.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은 A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뭐 기하분수인지 아닌지 들어가는 수에 따라 경우에 따른 기하분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우리는 90이라고 하는 걸 소인수분해서 표현해 볼 텐데 그것은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목표는 자 일단 유한소수가 아닐 확률이니까 저 불순물 3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살아남아야 돼. 근데 그걸 카운트하려니까 너무 종류가 많은 거야. 차라리 문제를 여사건으로 바꾸어서 유한소수가 되는 걸 구해서 그거를 빼버리는 게 낫다 이거야. 맞나? 그러면 유한소수가 되는 관점으로 보면 여기 분모에 있는 3의 제곱이라는 놈이 없어져야 되니까 저기에 있는 A라는 값이 어떻게 돼준다고 할 수 있지? 여기에서 A는 결국 9의 배수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됐죠? 그래서 1부터 50까지 중에 9의 배수는 모두 몇 가지? 이거 9로 59로 나눠보면 몫이 오죠. 9, 5, 45 그래서 5개 되니까 50분의 5의 확률로 즉 10분의 1의 확률로 뭐가 된다? 유한소수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반대로 1 빼기 10분의 1에서 10분의 9의 확률로 유한소수가 아닌 게 된다. 이렇게 됐냐? 이렇게 해보자. 그 다음 1-2번 자 주머니에서 1부터 6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혀 있어. 6개 공이 있어. 공 2개를 차례대로 꺼내는 거야. 첫 번째 나온 공에 적힌 수를 A, 두 번째 나온 공에 적힌 수를 B라고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1부터 6까지 두 번 뽑으니까 36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조건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앞에 처음에 뽑을 땐 6가지 숫자가 다 나오는데 두 번째 뽑는 거는 하나 줄여야 되겠지. 첫 번째 뽑은 숫자 말고 다른 숫자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가 30가지가 되는 거야. 맞지 그죠? 일단 요거 뽑아놨고 그래서 그 다음 요거 관계가 저기 차례대로 뽑은 수 A분의 B라고 했을 때 이것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어야 되는 거야.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일단은 분수의 꼴로 적히면 다 유리수가 맞습니다. 맞죠? 그죠?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하시면 다 유리수가 맞는데 정수의 꼴은 하기 싫은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도 유리수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더 많을 거예요. 정수가 되는 개짜고 그럼 이것도
위에 푼 것처럼 반대로 자꾸 해보라는 거지. 지금 내가 구하는 게 복잡하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정수가 아니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정수인 걸로 카운트 해보자. 지금 A분의 B가 정수가 되려면 B가 어떻게 돼야 돼? B는 A의 배수가 되게 되면 결과가 정수가 될 거야. 맞지? 그럼 숫자 1부터 6까지밖에 없으니까 자 순서상으로 A가 1이라면 자 분모가 1이면 B는 뭐가 와도 다 되죠. 1에서부터 6까지 일단 요 6개 다 되고 그 다음에 2가 오게 되면 그 다음 숫자 2가 이제 뽑혔으니까 4가 오던가 6이 오던가 맞죠? 그 다음에 또 3이 오게 되면 6이 오던가 아 요거 1,1은 되면 안 되고 1,2에서부터 돼야 돼. 맞죠? 저거 같은 숫자 되면 안 돼. 요거 5개, 2개, 1개에서 모두 합쳐주면 8가지가 되네. 맞죠? 그죠? 그러면 이제 30분의 8 이래다가 30분의 8을 빼라. 그다음 30분의 얼마가 되죠? 22가 되고 약분하면 15분의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혹시 너 저기 너 분모 36으로 잡았었구나. 네. 이거 거 이게 있죠. 네. 제일 마지막 조건을 좀 빠뜨려가지고. 자 이렇게 1-1, 2번 요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1번 문제 같은 경우 다 반대되는 상황, 그죠? 여사건을 갖고 생각하면 되게 쉽게 문제 풀자. 근데 지난번도 했지만 중요하다는 이유 알겠지? 문제가 구조가 복잡하면 반대로 생각해 쉽게 뚫고 가게 다 구성이 되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죠? 자, 다음. 2-1번도 문제 한번 다 읽어는 봤나? 요거 조금 복잡하게 되면 자, A 주머니가 있고 B 주머니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흰 구슬이 2개, 파란 구슬 3개. 여기 이번에는 흰 구슬이 1개, 여기는 파란 구슬이 4개가 있어. 근데 이제 이번에는 A 주머니에서 구슬 1개를 꺼내서 B 주머니에 넣고서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뽑아가지고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색깔의 구슬이 나오는지는 몰라.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투입을 해. 투입을 해서 모두 6개의 구슬로 만든 상태에서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여기서 하나 빼가. 근데 여기서 무슨 색깔 빼는지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어. 임의대로 뽑혀서 가는 거야. 그러면 두 갈래잖아. 흰색이 뽑혀서 나갈 수도 있고 두 번째 파란색 구슬이 뽑혀서 갈 수도 있잖아. 맞죠? 이걸 나눠가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그죠? 이 문제 상당히 이건 좀 재밌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자 만약에 A에서 흰색이 뽑혀서 B로 간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먼저 A에서 흰색이 뽑힐 확률은 전체 5개 중에 2개야. 자, 5분의 2의 확률로 A에서 흰색을 뽑아서 B로 옮긴 거야. 그래 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한 개가 더 더해져서 전체 6개 중에 2개가 흰색이 뽑히실 수가 있는 거야. 흰 구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 둘을 곱하기 해서 답을 내주는 거야. 됐냐? 그럼 이렇게 하면 약분하면 15분의 2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거는 잘 되는 거죠. A에서 파란 구슬을 꺼내서 B로 움직여 보는 거야. 그러면 파란 구슬이 될 확률은 5분의 3이고 파란 구슬 건너가면 요거는 6개가 되는데 흰 구슬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10분의 1의 확률밖에 되지 않는다. 요 확률로 긴 거 나올 거야. 그래서 저거 두 가지 어떻게죠? 케이스가 갈린 거니까 합쳐줘라. 15분의 2 더하기 10분의 1을 해서 30분의 7 이런 식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이거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죠? 자, 요거 머릿속에 지나가 보시고 그리고 2-2번 한번 읽어보세요. 이 2-1번에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자, 문제 내용 파악하세요. 자, 지금 여기 2-2번하고 1번하고 차이는 2-1번은 AB 주머니 다 각각의 구슬의 컬러에 따른 개수가 명확하게 수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B는 여기서 좀 장난질을 쳤어요. 그냥 흰색하고 검은색이 들어있다고는 얘기했는데 각각이 몇 개인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각각은 몇 개인지 얘기하지 않고 합쳐서 8개라고는 얘기했고요. 아까 2-1번처럼 저런 방법으로 풀었을 때 B 주머니에서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8분의 3이라고 결과물을 줬단 말이야. 그러더니 우리 보고 검은 공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B 주머니에 들어간 거. 그래서 이거는 좀 변수를 좀 써야 되는 문제로 바뀝니다. 검은 거를 구하라고 했으니 검은 공의 개수를 우리가 X개라고 합시다. 그러면 합쳐서 8개니까 흰 공을 8-X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가 아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고 나면 아까 풀었던 것과 이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똑같이 여기에서 하나를 뽑아와서 여기다가 투입을 할 것이고 요 뽑혀져 나오는 것이 흰색이 뽑혀질 수도 있고 검은 공이 뽑혀질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것에 따라서 이 개수에 따라 확률의 모습이 달라진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마다 구한 걸 합쳐서 문제에서 나온 8분의 3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됐죠? 그러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A, B가 있는데 A에서 처음에 흰색을 먼저 뽑아서 B로 가는 거예요. 흰색이 되는 거는 8분의 5의 확률로 흰색이 뽑혀지고 그 다음 얘가 이쪽으로 흰색이 건너오게 되면 모두 합친 거는 원래 8개에는 한 개 더 들어오니까 9가 되겠죠? 9 가운데 흰색은 여기에 하나를 더 더했으니 9 빼기 X가 될 것이다. 그죠? 그러면 72분의 45 빼기 5X 이렇게 적는 거죠. 좀 복잡하게 보여서 그렇지 그냥 식 계산입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 이번에는 A에서 검은 거를 뽑아서 B로 가는다. 자, 그러면 검은 거 뽑을 확률은 8분의 3이고 이번에는 역시 분모는 9가 되고 검은 것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으니 이런 확률을 가질 거다. 맞냐? 잠깐만. 아까 그 검은 거죠. 그럼 요거 잘못 적어놨네요. 검은 거니까 그냥 검은 거는 변함없어서 그냥 9분의 X라고 적어요. 내가 흰 걸로 위에 문제 풀어봤습니다. 요거 X. 그러면 요번에는 검은 거는 한 개 더 올라가는 거 맞지?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따가 검은 건데 흰 걸로 갖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72분에 자 됐죠. 그러면 요거 또 72분에 3x 플러스 3 이렇게 하든지 그냥 묶어서 적든지. 요거 3으로 약분 가능하네. 그럼 좀 간단하게 적어볼까? 약분 나중에 해도 되겠다. 이거 어차피 통분해야 되네. 그럼 이걸로 그냥 갈게요. 약분하지 않고. 그래서
요거 72분의 5x 플러스 72분의 3x 플러스 3. 그렇지. 뭐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어차피 분모 계산 통분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자. 그래서 요 결과가 8분의 3인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72분의 8x 플러스 3은 8분의 3.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약분할 거 먼저 좀 해볼까? 8 약분해버리고 얘가 9가 돼버리니까 양변 9를 곱하게 하자. 그러면 8x 플러스 3은 27. 그래서 8x는 24, x는 3. 뭐 이런 식으로 답이 튀어나오고 됐습니다. 됐나요? 네. 자, 3-2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얼추 생각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 같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 먼저 4승을 하면 이기는 거야. 근데 현 상황은 A가 1승 2패. 그러면 당연히 뭐 B는 뭐 2승 1패인 상황일 거고. 그래서 A가 이기는 쪽에 질문했으니까 A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A가 3승을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데 일단 B가 이미 2승을 했기 때문에 B는 2번을 더 이겨버린 순간 B가 이기는 거라서 B가 2번 이기기 전에 A가 먼저 추가 3승을 해야 됩니다.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게임이 벌써 세 번째가 되어 있으니 케이스를 가를 때 4회, 5회, 6회, 7회. 자, 요 부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A팀 기준으로 해서 승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승 했으니 추가 3승을 바로 4, 5, 6을 내리 이기는 방법이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거는 게임 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세 번의 게임 가운데 A가 그죠, 2번. 그러니까 B가 2승이니까 한 번 정도는 게임에서 져도 되죠. 2번은 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A가 먼저 네 번째 게임에서 지고, 그럼 나머지 세 게임을 다 이겨야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얘는 이기고 지고 이렇게, 그 다음 또 이런 식으로 되는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 4에서 6번째 경우에는 3번 중에 한 번 지는 거니까 이걸 해보지 않고서도 그냥 어쨌든 한 번이라도 지면 7번째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에서 변화되는 건 이런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3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게 머릿속에 이미 그려진 사람은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3을 해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왜냐? 승부의 확률이 2분의 1이었기 2분의 1이니까 다 2분의 1 3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똑같은 2분의 1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곱해서 곱하기 3을 해서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혹시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7전 4 선승제라서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이 룰을 잘 알고 있죠. 그지? 혹시 넌 야구 좋아하나? 그래? 그러면 축구 좋아하나? 니도 혹시 축구장 자주 좀 갔겠네. 자주 못 갔나? 근데 축구 좋아하는 줄 보니까 제주도도 막 응원을 가서 뽑혔는데 머리 가더라.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 이거 해봅시다. 여기 첫 번째 경우 확률 구하라면 그냥 2분의 1씩인 거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8분의 1. 그럼 자 이 케이스 구해보면 자 이기고 지고 있지만 다르게 보이지만 전부 다 2분의 1이 4번 곱해진 거예요. 16분의 1인데 이걸 각자 따로따로 적어 볼 건데 결과적으로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이 결과가 똑같다는 걸 알고 16분의 1 곱하기 3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자기가 선택. 여튼 요 케이스 16분의 3 요거 8분의 1에서 두 개 더해주게 되면 16분의 5라는 확률로 A팀이 이길 수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표로 나타내고 나타내다 보면 이런 요령은 풀어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져가는 요령.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자 이제 수업 끝날 때까지 여러분 문제 풀고 또 이제 개별적으로 뭐 요거는 뭐 앞쪽에 단어에 뭐 도형 부분이라도 혹시 풀다가 막힌 거 있으면 질문 좀 한번 해보도록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또 문제 풀이 해봅시다.